자, 오늘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텔레그램 통해서 정보들 좀 많이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오전에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조금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3월 28일이고요. 이제 4월 달에 이제 가시권 안에 이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 조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휘하면 그때부터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이 체크.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지. 실제로 그게 매를 맞는 거든 아니면 호재든 간에 그게 일단은 기정사실화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는 시장은 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되었던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트럼프 관세 부분에 대한 일단 리스크를 지금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 관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이 관세를 발휘하고 난 다음에 그 상대국들, 소위 이제는 미국의 이제 상대국이 글로벌인데, 그쵸? 이 글로벌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반응을 해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트럼프 관세 부분 어제 이제 대충 이제 얘기가 다 나왔죠, 그렇죠? 자동차에도 관세를 25% 이제 전체적으로 때리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일단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적혀진 것처럼 4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수입 차량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월 3일부터는 엔진 변속기 부품까지 확대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 쪽에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 자동차 업계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죠.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우리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미국 자동차 G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캐나다나 이제 멕시코에서 자동차 부품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반발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차량 가격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 6만 달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픽업 트럭하고 SUV 가격 급등 전망도 지금 보이고 있다. 체크는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장 안에서 불확실성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 지표는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요건 하나 기억을 해 두세요. 금 있죠, 금. 금은 오를 때 막 급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금이 만약에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일정 자산의 일부는 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신 분들 체크. 왜 그러냐 하면 금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르겠어요. 금이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는 원래 금하고 은이 돈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데나리온이라든지 하는 부분 아실 거고, 달란트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 파운드 이런 것도 사실은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가 화폐 단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 1파운드가 뭐 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의 값어치는 은의 1파운드다 뭐 이런 식하고도 비슷하고, 어쨌든 무게를 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금하고 은이 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던 대부분의 지폐들, 화폐들도 다 금이 돈입니다. 근데 금을 들고 다니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파운드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나중에 1파운드에 뭐 원으로 바꿔준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는데,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가 A라는 나라에 수출을 해요. 수출을 하면은 여기서 B라는 나라는 A라는 나라에 물건을 보내주고, A라는 나라는 B라는 나라한테 자신의 화폐를 보내겠죠. A 국가의 화폐를 보내겠죠. A 국가의 화폐라고 하는 것은 A 나라의 중앙은행에 가면 뭘로 바꿔줘? 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수출을 하게 되면 물건을 주고 뭘 받아오는 식이 돼? 금을 받아오는 식이 되죠. 원래 이제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도 박살을, 영국은 뭐 폭격 때문에 제조업 시설에 한 개도 없을 거고, 유럽도 제조업 시설이 없을 거고,
폭격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독일도 제조업 시설이 없겠죠. 프랑스도 전쟁터였기 때문에 프랑스도 제조업 시설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일본도 대공습으로 인해서 일본도 제조업 시설이 없었단 말이지. 그럼 제조업 시설이 있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제조업 시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미국에서 유럽으로도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이태리 이런 데로 수출을 할 거고, 일본으로도 뭐 수출을 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통화가 가는 게 뭐라고요? 금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제조업의 단위 자체를 다시금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동안에 계속 금을 줘야 되는데, 그럼 그만큼 유럽이 금이 많은가? 이게 문제인 거죠. 금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미국 쪽으로 다 금이 몰려가니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금이 다 미국으로 몰려가게 되죠. 몰려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금이 이렇게 있고, 금 1온스가 있으면 금 1온스를 얼마로 바꿔줘요? 35달러로 바꿔주는 거지.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 다른 통화들이 전부 다 뭐 페그제, 그러니까 고정 환율로 다 묶는 거지.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 통화를 하다가,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이 나라들이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중앙은행 페더에 가면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게 항상 화폐의 기준이었다고. 그러다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얘네들이 이제 돈을 막 풀고 막 경제 개발을 막 하다 보니까 그 달러를 많이 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딴 나라들은 그럼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달러 바꿔줘. 달러를 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줘라고 얘기를 하니까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금으로 못 바꿔줘 라고 얘기하는 게 우드 체제가 폐지가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달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달러가 필요 없어졌단 말이지. 금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달러가 또 따로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 흐름들 때문에 달러의 위치 자체가 어느 정도 위치를 지키다가, 그 다음 달러가 어디로 갔냐 하면은 이게 석유로 붙은 거죠. 석유로. 뭐냐 하면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산업혁명을 했기 때문에 석유가 무조건 필요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석유를 살려 그러면 뭐로만 살 수 있어요? 달러로만 살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달러가 또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석유 살 때도 달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원래 이 달러의 위치가 금이라든지 석유 때문에 이 위치가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달러의 위치가 약간 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화폐가 계속 바뀌었단 말이에요.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쪽으로 화폐의 확장성 자체가 나타나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자기들이 잡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화폐가 대변환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들으신 분들 체크.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은 전부 다 금을 사고 있어요. 중국의 중앙은행도 달러 채권을 팔면서 금을 사고 있고, 중앙아시아도 금을 사고 있고, 싹 다 중앙은행들은 요즘 금을 좀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일정 수준까지. 왜냐하면 화폐가 이게 약간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즘 금값이 막 오르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이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화폐 중에서 믿을 수 있는 화폐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값이 이 얘기는 제가 옛날에 했던, 한 2년 전에 했나? 3년 전에 했던 얘기죠. 제가 2, 3년 전에 해드렸던 얘기인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오를 때 막 이렇게 사는 거는 그렇습니다만은, 밀리면은 이걸 기억을 하고 있다가, 앞으로는 일단은 금은 장기적으로 위로 계속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할 게, ETF나 이런 거 사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금은 현물로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골드바를 묵직한 골드바를 이렇게 만져보는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어쨌든 이건 아이디어니까 금 얘기가 나와서 그냥 말씀을 좀 해드렸어요. 오케이 하시는 분들 체크해 주시고, 저는 암호화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암호화폐가 뭐가 이제 이더리움이 기준이 될지 비트코인이 기준이 될지, 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달러입니다. 달러고,
어쨌든 그렇단 말이지, 지금. 어쨌든. 그래서 금은 지금 뭐 오르고는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릴 때 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화폐의 기준하고 지금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 금 사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조금 모아놔요. 그래야지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이거 지금 경제 지표 자체는 크게 뭐 문제는 크게 이게 지금 4.36까지 지금 올랐는 게, 오늘 오르고 있는 게 이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경제 지표는 전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세 부분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갈지가 지금 시장에서는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테슬라는 관세 영향이 없죠. 이건 자동차 부품이 거의 없으니까, 그쵸? 나쁘지 않았고, GM하고 포드는 조금 애매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다 불확실성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AMD, 룰루레몬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효과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일단 있을 건데, 이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번 4월 중순 정도는 돼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의 관세를 때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현금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긴 했다, 그쵸? 현금화 얘기를 많이 했고, 현금을 최소한 50%를 만들어란 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그 만들어낸 현금 자체가 계속 유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 거는 이제 3월 21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렸고, 3월 22일 날 일단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현금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를 이때부터 했죠. 3월 21일 날 우리가 얘기를 했고, 현금 비중 50%까지 올리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두려워하지 마라. 보유 종목이 100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면 종목 50주 그냥 매도하고, 70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뭐 35주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현금 비중을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현금 비중을 50%까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심지어는 수익이 아닌 종목도 일단 현금화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현금은 시장이 주도주, 시장이 다시금 상방으로 방향을 잡을 때까지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시장이 그 다음에 좀 반등을 하긴 했거든요. 반등을 하면 우리가 전략을 또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날 오후에 일단은 말씀을 해드릴 때도 현금을 30에서 50% 정도 만들으라고 하는 부분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드렸고, 3월 26일 날도 한 번 더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렇죠? 3월 26일도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시장이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이렇게 코스닥 하락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코스닥이 하락 추세가 지금 강화가 되고 있고, 코스피 역시 일단 분봉상 고점 징후가 계속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단타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현금 만들어 둔 거 급하게 사용하지 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종목 최소 관리 원칙. 요게 이제 종목당 뭐 10만 원에 공략을 할 건지, 10만 원 리스크로 잡을 건지, 30만 원 리스크로 잡을 건지,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고, 올라가서 팔기 싫은 종목도 기본적으로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이탈을 하면은 물량을 축소를 하면서 현금을 계속 만들어 가시라고 언급을, 요거는 3월 26일이니까 그제입니다. 그렇죠? 어제가 아니고 그제 일단 말씀해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제라고 한다면은 요때가 3월 26일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시장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고점 징후라는 거죠. 그렇죠?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그 다음날 하루 빠지고 오늘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만들어 놓은 현금 가지고 이제 무슨 종목을 살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이제 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 깨질 때 했던 얘기가 이렇게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반등 포인트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이걸 한번 깼다가 올라갈 건지 그냥 올라갈 건지 조금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쵸? 이제는 좀 매수를 다시금 준비하는 그러한 부분을 일단 가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코스닥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투자 깨진 지가 좀 됐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음 주는 이제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위치 언제까지 왔나요? 피보나치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통해서 보면 마지막 반등 포인트가 여기죠. 그쵸? 686포인트 언저리가 되는데 다 왔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또 기술적 반등 여부를 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있는데, 일단은 오늘 종가에도 뭐 급하게 종목을 사거나 그러진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하신 분들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관세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관세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조금은 또 안정을 취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 우리가 최근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HS 효성 오늘 말씀해 드렸죠. 오늘 4% 정도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덴티움 뭐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뭐 오르고 있는 게 지금은, 그죠? 오르고 있는 게 그다지 의미 있는 종목군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뭐 그 정도 일단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차피 오른 종목이나 흐름 잡는 종목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들 종목군들이 연속성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고 일단 하시고, 오전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이런 게 있었다고. 1,000원짜리 막, 그쵸? 1,000원짜리 막 이런 것만 자꾸 보여서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누보는 그래도 상한가 진입을 일단은 했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니텍이 오늘 29% 정도 일단 좀 상승을 하네요. 나쁘지는 않죠. 캐리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력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단타용 종목이긴 한데, 그렇죠? 준비만 해 두시고, 준비만 일단 해 두시고.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죠. 유로도 오늘 언급을 해 드리긴 했는데 오늘 7%까지 가볍게 이제 붙어 주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종목군들 나오면은 언급은 계속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거는 일단 해두시고요. 단지 요들 종목군들을 그러면 대표님 저는 이렇게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든지 해서 단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다리세요. 시장 위로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 일단 조금 기다리셨다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일단 하시고요. 차라리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많이 오르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매물 부담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현금화 하고 싶어요? 주식을 보유하고 싶어요? 당연히 좀 현금화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금화를 한다면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을 팔고 싶어요? 아니면 손실에 나 있는 종목을 팔고 싶어요? 수익 나 있는 종목을 좀 챙기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이 업황이 안 좋아서 아니면은 뭔가 내용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많이 올라 있으니까 좀 차익 실현을 좀 해야겠다라는 욕구가 계속 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내용을 보고 투자를 했다가는 얻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그러면 공략을 할 때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느냐, 어떤 공략을 공략 준비를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지금 딱 보니까 오름 테라퓨틱이라는 종목이 추세에 일단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오늘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주에 오늘 지금 형성되어 있는 고점 가격권이 27,200원 돌파를 하면 단타라든지 스윙 정도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런 식의 형태들, 이런 식의 종목군들을 체크를 하셔서 공략 여부를 한번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일단 하시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지금 보면 이 신규 상장주들이 요즘 움직이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매물이 별로 없잖아. 오뱅 이슈 빼고는 매물이 없죠. 뭐 샀는 게 있어야지 뭐 매물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종목군들 밑에서 신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매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애들 위주로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지금 시장을 이겨내는 데는 크게 뭐 어렵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거래소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일단은 생각을 하신다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조금 나쁘지 않은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는 있는데 단타가 필요하죠. 그쵸? 단타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태. 아니면은 시장이 상방으로 전환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겨울에 바닷가 가는 사람 없고, 그쵸? 여름에 스키장 가는 사람 드뭅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하방일 때 아차하면 잘못 이건 태풍이 막 치고 있는데 굳이 밖에 배 타고 나갈 이유는 없다. 그렇죠? 집에 앉아서 파전에 소주 한잔 하면서 좀 기다리다 보면 좀 자그러들겠죠. 태풍도. 그럼 그때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누를 수 있네요. 누가 눌렀는지를 보려고 그랬더니 두 번도 누를 수 한 번밖에 못 누르는구나. 두 번 누르면 안 되네요. 참고 일단 하시고요. 지금 배당락 얘기 일단 있죠.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기준, 지금 분기 배당이라든지 하는 쪽에 배당이 지금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또 있으니까 배당락, 지금 131개 정도 되는 기업인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LG전자, LG화학, 신세계, 현대로템, 롯데 뭐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배당 요번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장 정리는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장 움직임을 계속 좀 체크를 한번 합시다. 화이팅입니다.